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펑셔널 그룹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펑셔널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성을 높여주는, 리액티비티를 높여주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룹들이다. 어떤 펑셔널 그룹, 그러니까 케미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룹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티비티를 높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전자 밀도, 일렉트론 덴시티를 어떤 시메트릭한, 굉장히 균일한 분포에서 벗어나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갖는 그룹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펑셔널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functional groups contain a heteroatom, 여기 빠진 게 파이 본드가 빠져 있었죠. 우리가 파이 본드도 펑셔널 그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 파이 본드나 아니면 헤테로 아톰들, 뭐 우리가 얘기했었던 O나 아니면 N이나 아니면은 어떤 할로젠 원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주로요.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파이 본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펑셔널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펑셔널 그룹을 갖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렉트론 덴시티를 변화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특징을 생성을 하게 되냐면 일렉트로필릭한 사이트, 그 다음에 뉴클레어필릭한 사이트를 한 분자 안에서 만들어 주게 되는,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했었던 이러한 다이폴을 형성해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죠? 일렉트로필릭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전자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낮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어 필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핵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이트가 전자를 싫어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전자 밀도가 풍부한 그러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electron rich site, react with electron poor site. 일반적으로 전자 밀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화학적 에너지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자 밀도가 균일하게 가는 그러한 측면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서로 인력으로서 인터랙션을 하는 게 기본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셜리 플러스 부분과 파셜리 마이너스 부분이 서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 헤테로 애톰들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일렉트로필릭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클로린이 끝에 달려있다, 헤테로 아톰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전자 밀도는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될 것이고, 이쪽이 파셜리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면서 이 중간에 이 탄소 부분, 여기에 있는 탄소는 파셜리 파지티브한 그러한 특징, 전자 밀도가 낮은 특징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반응성을 얻게 되는 거고요. 반응성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도 사이클로헥세인의 OH, 하이드록시 그룹이 달려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전기 음성도가 높은 산소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이 산소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쪽이 파셜리 파지티브 차지를 띠면서 반응성이 증가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 그룹을 갖는다라고 하면 파셜리 파지티브한 카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뉴클레어 필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뉴클레어 필릭이니까 전자가 굉장히 리치한 그런 사이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자가 리치하다, 일렉트론이 리치하다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헤테로 애톰의 론 페어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챕터 2에서 배웠듯이 어떤 베이직한 그런 특징을 염기성의 특징을 갖게 하는 거기도 하면서, 동시에
뉴클레오필릭한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전자 밀도가 높은 이러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필릭한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질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론 페어들에 의한 그러한 특징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헤테로 애톰들 뿐만 아니라 파이 본드들 같은 경우, 파이 본드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어 필릭한 사이트들을 이제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 파이 본드의 특징이 쉽게 깨지는 그러한 본드기 때문에, 시그마 본드에 비해서 쉽게 깨지는 그러한 본드기 때문에 조금 더 뉴클레어 필릭하다.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깨져서 전자들을 도네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뉴클레어 필릭한 그런 사이트들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P라고 나와 있는데 P가 아니고 이제 파이 본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n electron which carbon reacts with an electrophile symbolized as E+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E+라고 하는 걸 이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기화학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이 E+라고 되어 있는 게 의미를 하는 건 뭐냐면 electrophile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 전자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electrophile은 이렇게 E+의 형태로 표시를 한다. 친전자체니까 엘렉트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E에 플러스를 이렇게 써주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electrophile은 줄여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알켄 같은 경우에는 뭐 뉴클레어 파일이죠. 그쵸? 여기에 파이 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질 수 있고 쉽게 전자를 내어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화살표, 이 커브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이 어떻게 가는지, 일렉트론의 어떤 무브먼트랑 결국에는 연관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자가 원래 위치에 있던 곳에서 이동하는 위치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NU라고 찍고 그 다음에 비공유 론페어를 이렇게 점점 찍어주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찍어주는 형태로. 그래서 앞으로 뉴클레어 파일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뉴클레어 파일에 마이너스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뉴클레어 파일은 약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여기에 있는 이 뉴클레어 파일은 어느 부분과 결합을 하냐면 엘렉트로 파일 부분과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펑셔널 그룹이 달려있는 오르게닉 그 컴파운드에서 뉴클레어 파일한, 엘렉트로 파일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음성도가 높은 헤테로 애톰에 붙어있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러한 탄소, 이런 탄소들과 쉽게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우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클로린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뉴클레어 파일이 이쪽 탄소와 결합을 하는 형태의 그런 결합을 이제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을 보게 되면 론 페어가 있는 곳, 전자쌍이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결합을 하는 방향으로 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쪽 뭐 뒤쪽은 추가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파트라서 바이오 몰레큘들 뭐 슈가, 뭐 아미노 애시드, 뉴클리오타이드, 리피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쪽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음 챕터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그 중간중간에 질문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챕터 4로 넘어가서 오늘 배울 부분은 이 챕터명 뭔지 봤어요? 바로 뭐 뒷페이지에 있긴 한데 우리가 배울 게 알케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바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챕터 3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뭐 알케인이 있었고, 알카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알케인이 나왔죠, 그쵸?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특징을 살펴보면 펑셔널 그룹을 봤을 때 어때요? 펑셔널 그룹이 이렇게 줄여서 FG로 쓸게요, 이제는. 펑셔널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펑셔널 그룹이 없죠. 얘네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그룹이라고 한 거 우리가 이 앞에 챕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가 어떤 게 있었죠? 이거에 해당되는 게 NOx나 아니면 파이 본드.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NOx도 없고 그 다음에 파이도 없기 때문에 펑셔널 그룹이 없고요. 그러면 반응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리액티비티는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리액티비티는 낮겠죠. 네. 뭐 열심히 대답해 주세요. 들으면서 조금씩.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유기화학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어떠한 리액션들, 반응들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실제로도 여러 반응들을 다뤄요. 근데 알케인 파트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리액티비티가 낮은 그러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반응들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명명법, 노멘클레처라고 하는 명명법이랑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룰 반응은 거의 없어서 명명법이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 특징들을 조금 더 다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딱 구성이 되어 있는 본드들은 어떤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탄소, 탄소. 그 다음에 CH, 시그마 본드. 이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본드들은 없죠. 그쵸? 그래서 오로지 탄소, 탄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시그마 본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yclic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올 건 cyclic 구조가 있어요. 뭐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리라고 하는 거 그쵸? 고리가 아닌 형태 acyclic은 고리가 아닌 보통은 리니어하거나 브랜치가 달려있는 그러한 형태의 acyclic이 있고 그 다음에 cyclic은 고리가 만들어진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acyclic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러한 길게 쭉 뻗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acyclic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냥 리니어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지가 달려있는 브랜치 타입이 있겠죠. 그쵸? 이렇게 타입이 있을 거고 네, 일단은 뭐 이런 a사이클릭의 형태의 이 화학식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C에 N에 H에 En 플러스 2가 된다.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이드로카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Saturated Hydrocarb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건 포화탄화수소죠, 그렇죠? 포화탄화수소. 그래서 수소가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다 결합한 그러한 탄화수소를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에 N에 H에 En 플러스 E에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Saturated Hydrocarb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쵸? 뭐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이클로알케인이에요. 사이클로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이미지로 나온 것처럼 어떤 고리의 형태로 있는 그러한 알케인을 사이클로알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포뮬러는 C의 N에 H의 이 N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화탄화수소보다는 몇 개? 두 개의 H가 더 적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같은 카본의 숫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특별히 뭐 별다른 건 없고 어려운 것도 없죠. 네,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일단 카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구조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ll C atoms in an alkane are surrounded by four groups. 그래서 C와 C 혹은 C와 H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탄소는 4개의 주변에 결합을 가지고 있고 making them sp3 hybridized and tetrahedral with all bond angle of 109.5 109.5 degree 이 109.5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3 hybridized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의 특징인 사면체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구조가 다 논폴라한 본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꺾이거나 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거의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109.5도의 그러한 각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에 두 개 보이는 이러한 형태를 여기 나와 있는 3D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구조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ball and stick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볼과 스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사면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C를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CH4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인 구조가 아니라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할 수가 없고 반면에 이런 볼앤스틱 모형이나 아니면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3D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차원 구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억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대시드 라인이 아니라 웨지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웨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프론트 쪽으로, 앞쪽으로. 이 지금 평면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점선들은 그쵸? 바깥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얘 둘 다 사실은 약간 바깥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여기가 지금 어떤 하나의 평면이다 라고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면이죠. 이 면에 대해서 이 웨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대시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behind 그쵸? 뒤쪽으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의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와 이 두 개는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앞쪽 우리가 보기에 앞쪽으로 되어 있는 게 웨지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있는 게 대시드 웨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봤다
3차원 구조를 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렌스틱 모형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탄소가 3개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뭐 특별히 별다를 건 없죠. 별다를 건 없고, 그래서 특징은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3차원 구조로,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면 탄소가 있고,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아까 메테인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메테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수소들 중에 2개는 같은 평면 위에 있고 하나는 앞, 하나는 뒤에 있었죠. 여기서도 전부 다 탄소들을 3개를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 탄소를 봤을 때 2개의 연결, 2개의 시그마 본드는 같은 평면 위에 있고 하나는 앞쪽, 하나는 뒤쪽.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 있는 C와 여기에 있는 C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는 in the plane, solid line으로 되어 있고 one bond in front, 웨지, 그 다음에 one bond behin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앞, 하나는 뒤, 2개는 같은 평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카본이 5개 있는 펜테인으로 가볼게요. 이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별다를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아래쪽에 그림만 좀 잘 봐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펜테인 일반적으로 이렇게 W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 전체가 탄소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들도 전부 다 같은 거다. 그냥 연결된 방식이 전부 다 같죠. C가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그러니까 전부 다 C는 하나씩만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의 어떤 탄소에 중간에 있는 탄소는 제외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탄소들은 양쪽으로 탄소가 2개씩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단에 있는 탄소는 하나의 탄소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구조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중간은 2개의 탄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단은 하나의 탄소들만 연결이 되어 있고 즉 무슨 뜻이냐면 연결된 방식이 전부 다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꺾여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동일한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동일한 걸 의미를 하고 그래서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봤던 것은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이성질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래쪽에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뷰테인을 먼저 볼게요. 탄소 4개짜리.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뷰테인은 지금 탄소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봤던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중간에 있는 탄소들은 양쪽으로 2개의 탄소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고 말단에 있는 탄소는 하나의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뷰테인을 봤을 때 아이소뷰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소뷰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도 전체는 동일하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탄소들은 하나의 탄소랑 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 있는 이 탄소는 총 3개의 탄소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the way the atom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연결된 방식이 지금 2개가 서로 다르죠. 이 2개의 서로 연결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소모,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constitutional isom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tructural isomer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렬된 형태, 어떤 정렬된 형태가 다른 그러할 때를 우리가 constitutional isomer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성질인 멜팅 포인트나 혹은 보일링 포인트 이런 게 서로 다르게 돼요.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쭉 이제 이쪽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중간에 나눠볼게요. 이 부분들은 외워주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온 정도까지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탄소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부터 해서 쭉 해서 20개까지 가죠.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9개일 때는 노네인, 디케인, 운디케인, 도디케인, 그 다음에 트리디케인, 테트라디케인, 그 다음에 펜타디케인, 그 다음에 아이코세인까지. 그래서 20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아이소모의 넘버들, 이성질체의 넘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숫자는 당연히 다 외워둘 필요는 없고요. 다만 뷰테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리니어한 형태랑 아이소부테인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펜테인은 3개,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탄소수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은 그런 constitutional 아이소머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1부터 10까지는 좀 흔하게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10일 이상으로는 많이 흔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정도는 다 외워두고 기억을 해주는 게 필수예요. 그래야 편해요. 물론 찾아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바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간단한 것들은. 그 다음에 사이클로 알케인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여기도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3개면 우리가 프로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4개면 뷰테인, 5개면 펜테인, 6개면 헥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리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앞에 뭐만 붙는다? 사이클로가 붙는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는.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노멘클레처예요. 그러니까 명명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알케인을 봤을 때 그 알케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그 룰을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체계적인 방법은 우리가 IUPAC 네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IUPAC이라고 해서 약자긴 한데 뭐의 약자인지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연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IUPAC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명명법의 어떤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제정을 하고 공표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따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 IUPAC이 있고, 그런데 제약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용하는 이름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그 IUPAC 네임을 사용하는 시스테매틱 네임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네릭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트레이드 네임이 있어요. 시스테매틱 네임은 말 그대로 그냥 IUPAC 네임이에요. 제약에서 사용을 할 때. 그래서 IUPAC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네릭 네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인된 의약품명이에요. 공인된 의약품명. 그 다음에 트레이드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이에요. 제품명. 그래서 트레이드 네임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네릭 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브브로펜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도 IUPAC 네임을 따른 시스테매틱 네임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건 제약 쪽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보통은 한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똑같이 시스테매틱 네임이 있고 IUPAC 네임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먼 네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관용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관용명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시스테매틱 네임을 이제 따라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두 개가 많이 혼용되기 때문에 각각을 다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울 내용은 뭐 커먼 네임이나 제네릭 트레이드 네임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해보고 IUPAC에서 정한 그러한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the name of every organic molecule had three parts.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prefix, parent, suffi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parent nam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심이 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심이 되는 어떤 메인이 되는 중심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parent name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number of carbon이에요. 그래서 카본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 어떤 카본의 개수냐면 가장 긴 체인에 가장 길게 이어진 체인의 카본의 넘버를 먼저 parent name으로 먼저 1번으로 정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uffix 같은 경우에는 펑셔널 그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펑셔널 그룹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행히 우리가 지금 이 파트, 이 챕터에서는 알케인을 하기 때문에 알케인은 펑셔널 그룹이 어떻다고 했죠? 펑셔널 그룹이 없죠. 그래서 suffix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서는 그냥 다 ain으로 끝나요. ain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refix, 앞쪽에 붙는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작용기에 대한, 작용기가 아니라 치환기에 대한 정보를 줘요. 펑셔널 그룹은 우리가 작용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substituents 같은 경우에는 치환기라고 얘기를 해요. 치환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알킬 그룹 같은, 그러니까 어떤 알케인 그룹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환기에 어떤 치환기가 달려 있는지, 탄소 몇 개짜리의 치환기가 달려 있는지, 그리고 로케이션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 다음에 몇 개가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 앞에다가 붙여줘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단 여기를 기억을 하고 출발을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순서적으로 정할 때는 메인 체인의 넘버를 먼저 찾는 게 우선순위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는 치환기의 이름을 짓는 법부터 먼저 나왔어요. 이걸 먼저 볼게요. 그래서 substituent 같은 경우에는 치환기 같은 경우에는 carbon substituents bonded to a long carbon chain are called alkyl group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에서 펑셔널 그룹 배울 때 R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펑셔널 그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 R이라고 했었던 게 알킬 그룹을 의미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알킬 그룹 같은 경우에는 펑셔널 그룹 혹은 어떤 긴 이런 카본 체인이 있을 때 거기에 옆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이러한 치환기들을 이제 카본들을 치환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펑셔널 그룹은 아니고 붙어 있는 카본들을 알킬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여기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A를 빼고 1로 바꿔줘요. 예를 들어서 CH4, 메탄 같은 경우에는 메틸이라고 이렇게 Ane이 YL로 바뀌고요. 당연히 CH4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그룹이 어딘가 카본 체인에 달라붙으려면, 이런 카본 체인에 붙으려면 H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CH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에틸 그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이름은. 그래서 A이 1로 바뀐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는 뭐 하나짜리, 메틸, 에틸 두 개짜리, 하나, 두 개짜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카본이 세 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카본이 여기에 이렇게 세 개 달려있는 경우에는 프로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이 프로페인이 알킬 그룹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뭐 여기 A인이 이제 YL로 바뀔 테니까 프로필이라고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 수소랑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젠이랑 그다음에 세컨더리 하이드로젠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카본에 붙어 있는 하이드로젠을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세컨더리 카본에 붙어 있는 하이드로젠을 세컨더리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각각의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젠을 떨어뜨리고 치환기로 사용을 했을 때랑 작용을 할 때랑 그 다음에 세컨더리 하이드로젠이 떨어지고 치환기로 작용을 했을 때 둘의 구조가 좀 달라져요. 보게 되면 이 페어런트 롱 체인에 붙어 있고 롱 체인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에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경우 하나, 둘, 세 개. 이럴 경우에는 그냥 프로필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프로필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롱 카본 체인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카본 3개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자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카본 3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 어떤 브랜치 형태로 달려 있다 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소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프로필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있고,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소 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뒤쪽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 4개일 때도 나올 텐데,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프로필과 아이소 프로필 2개가 있고, 일반 프로필은 그냥 리니어한 형태로 이렇게 치환기가 붙어 있는 형태고, 아이소 프로필은 Y자 형태로 이렇게 치환기가 있는 형태가 아이소 프로필이구나.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건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일단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소 프로필을 쓸 때 아이소 긋고 하이픈 긋고 프로필, 이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아이소 프로필 할 때는 여기 그대로 붙여주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뒤쪽에 명명법 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가서 이번에는 4개짜리로 가볼게요. 4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뷰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뷰테인도 우리 아까 전에 이름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그 다음에 뷰테인 이런 식으로 쭉 갔었는데 아이소모 구조 이성질체의 개수를 봤을 때 없었어요. 근데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뷰테인과 아이소뷰테인 2개가 있었어요. 둘 다 사용을 해요. 아이소뷰테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메틸 프로페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4개가 달려 있어요. 왜 이게 이 메틸 프로페인이 될 수도 있는지는 조금 뒤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냥 이 메틸 프로페인 혹은 아이소뷰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가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뷰테인, 일반적인 그냥 리니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뷰테인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프로필 할 때랑 비슷해요. 프로필 할 때랑 비슷하게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젠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하이드로젠이 있어요. 세컨더리 하이드로젠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젠이 떨어져서 어떤 치환기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냥 뷰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냥 프로필이랑 비슷하죠. 그냥 리니어하게 어떤 그룹이 있을 때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갈 때 그냥 뷰티라고 한다.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 봤을 때 세컨더리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가서 치환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세컨더리 뷰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에서 이러한 작용기가 달려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얘를 세컨더리 뷰틸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아이소 뷰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외워주는 게 편해요. 그냥 뷰틸까지는 이 이상은 없으니까 외워주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아이소 뷰테인이 있었죠, 그쵸? 다른 이름으로 아이소 뷰테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소 뷰테인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터셔리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가게 되면 아이소뷰테인의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이소뷰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롱 체인이 있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요. 잠깐만요. 다시 여기에서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아이소뷰틸 그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소뷰틸에서 3차 수소 터셔리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그때는 터셔리 뷰틸 그룹이다. 그러니까 터셔리 뷰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서 이러한 치환기가 달려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터셔리 뷰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외워주는 게 더 편해요. 여기까지는. 저 별로 외우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게 여기까지만 외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 만약에 5개 이상이 궁금하다 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이 책에 부록이 있거든요. 어펜딕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까지 하고 한 가지 예제를 한번 넘어가죠. 그래서 더 복잡한 거는 예 하나만 하죠. 복잡한 거. 그러니까 그 5개 이상인 거 하나만 할게요. 자, 여기에 이러한 그룹이 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가장 롱 체인은 여기 6개 고리인 사이클로헥세인이 가장 롱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페어런트고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여기 살펴보면 C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4개짜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하나가 더 있고 탄소는 총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에 오른쪽에 3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기 때문에 이 치환기 같은 경우에 3번에 붙어 있어서 3 메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번에 C 하나짜리 메틸 그룹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뷰틸이죠. 그쵸? 뷰테인인데 그쵸? 그래서 이 왼쪽에 지금 있는 이 링을 먼저 지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메틸 뷰테인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게 치환기로서 작용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가 치환기이기 때문에 A인이 지워지고 뷰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전체가 치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를 해주고 사이클로
헥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잘 이해 안 가죠? 여기 일단 무시하세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하고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넘어가고요. 치환기가 4개까지일 때가 주로 많이 나오고 5개 이상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일반적인 법칙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따로 외워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어떻게 명명법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명명법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페어런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가장 긴 체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일 때가 가장 길죠.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긴 건 8개인 경우를 가장 그 메인 체인으로 잡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가 맞기 때문에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옥테인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꼬여 있다 하더라도 전체 길이가 동일하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이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단순히 회전이나 혹은 꺾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장 긴 체인, 끊기지 않고 리니어하게 갈 수 있는 가장 긴 체인을 찾아주는 거에서는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복잡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찾았는데 롱체인을 찾았는데 만약에 길이가 똑같은 경우, 자, 이 경우에 아래쪽에 가서 뭐 설명을 이제 아래쪽에서 그림으로 통해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1, 2, 3, 4, 5, 6, 7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나온 그림처럼 1, 2, 3, 4, 5, 6, 7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전체 카본의 개수는 여기도 7개고 여기도 7개요. 아,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헵테인이라고 잡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죠.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 헵테인 잡았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 7개 탄소를 잡았을 때랑 같은 화합물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치환기가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치환기가 하나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탄소 7개를 잡냐면 최대한 치환기가 더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메인 체인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 왼쪽처럼 메인 체인을 잡아주게 되면 치환기가 하나, 2개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 형태로 잡아주게 되면 치환기가 아이소프로페인 하나만 나오게 되죠. 즉, 이 경우에는 치환기가 2개, 오른쪽은 치환기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치환기가 더 많이 나오도록 잡아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잡아줬는데 이 경우에는 2가지가 동일한 거예요. 전체 탄소 숫자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치환기의 숫자도 동일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 다르냐? 일단은 볼까요? 탄소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렇죠? 그게 동일하죠. 그 다음에 치환기도 똑같이 3개인데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넘버링을 할 때 왼쪽부터 시작을 하느냐,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느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치환기가 낮은 번호를 갖도록 해요. 그래서 first substitute the lowest number. 왼쪽부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치환기가 2번에 존재를 하죠. 근데 만약에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치환기가 3번부터 존재를 해요. 2번이랑 3번이랑 비교를 하면 2번이 더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게 되면 2, 5, 6, 그 다음에 여기는 3, 4,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숫자들은 넘버링을 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첫 번째 치환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래서 더 낮은 번호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넘버링을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치환기가 가장 낮은 그러한 번호를 갖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니까 1, 2, 2번이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작을 해도 2번이네. 동일하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치환기의 번호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같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여기는 3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왼쪽부터 시작을 하면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치환기가 4번의 위치에 붙어 있게 되겠죠. 3, 4 비교를 했을 때 3이 더 낮은 넘버이기 때문에 이쪽이 맞고 그 다음에 이쪽이 틀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넘버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링 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봐줘야 될 거는 만약에 지금 전체 카본의 개수 같고 그 다음에 치환기 넘버링을 할 때 왼쪽에서 시작을 했을 때랑 오른쪽에서 시작을 했을 때랑 3번, 5번 그 다음에 이쪽도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도 3번, 5번 동일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순서를 잡냐면 일단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치환기가 달려있죠. 이쪽 한쪽에는 에틸 그룹이 달려있고 다른 한쪽에는 메틸 그룹이 달려있죠. 이 경우에는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알파벳을 따져주는 거예요. E랑 M이랑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알파벳 순서가 E가 먼저 와요? M이 먼저 와요? A, B, C, D, E. E가 먼저 오죠. E가 먼저 오기 때문에 이 에틸 그룹이 더 낮은 번호를 갖도록 해줘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카본 체인에, 그러니까 서브스티튜언트의 길이나 사이즈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일 앞쪽에 나오는 이 알파벳이 더 낮은 숫자를 갖도록 하는 게 이 번호, 넘버링을 할 때 또 다른 하나의 규칙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환기의 길이나 사이즈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뭐 복잡하거나 이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쪽에서 이 스텝 1 들어오기 전에 치환기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최종적으로 최종적은 아니지만 스텝 세 번째에서는 치환기의 이름과 그 다음에 숫자를 적어주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아래쪽으로 쭉 먼저 가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카본의 가장 롱체인의 개수를 세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탄소가 8개가 있구나. 이것을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죠. 탄소가 8개가 있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일단 페어런 네임은 옥테인이 되겠구나 라는 거. 그게 1번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링을 해야겠죠.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왼쪽부터 시작할 건지 오른쪽부터 시작할 건지. 왼쪽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 작용기가 2번이고 오른쪽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 작용기의 넘버가 1, 2,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왼쪽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넘버링도 완료가 됐어요. 그쵸? 스텝 2까지 다 끝났고 그 다음 스텝 3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치환기들의 이름을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메틸, 그 다음에 6번에도 메틸, 그 다음에 5번에도 에틸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번호들, 이 위치에 달려있는 메틸 그룹 같은 경우에는 2번 탄소에 붙어 있기 때문에 C2, 그 다음에 6번에 달려있는 건 6번, 그 다음에 5번에 달려있는 에틸 그룹은 5번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만 달려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뒷페이지 내용까지 한꺼번에 다 나갈게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달려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하나씩 쓸게요. 그러면
치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페어런트 네임이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일단 여기 프리픽스를 사용을 할 건데, 치환기. 전체적으로 다 써보면 2번에, 아이고, C가 아니라 2번에 메틸 그룹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에틸 그룹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6번에 메틸 그룹이 달려있다. 일단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해줄 정리는 뭐냐면, 똑같은 그룹이 두 개가 달려있으면 앞에 D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룹이 세 개가 달려있으면 트리, 네 개가 달려있으면 테트라,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에틸은 하나인데 메틸이 두 개죠. 그러면 디메틸이 되겠죠. 숫자는 가져와요. 2번이랑 6번에 달려있으니까 여기는 디메틸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틸은 하나니까 5에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이 순서를 정할 때는 메틸 그룹과 에틸 그룹을 비교를 해줘야 돼요. 에틸 그룹은 E죠, 그쵸? 그 다음에 메틸 그룹은 M이죠. 그러면 E랑 M이랑 뭐가 먼저 와요? E가 먼저 오는 거죠. 그쵸? 여기서는 숫자도 상관없고 개수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E랑 M이랑 에틸 그룹이랑 메틸 그룹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에틸 그룹이 더 앞에 오겠죠. 그래서 순서를 다시 바꿔볼게요. 5, 에틸, 그 다음에 2, 6, D, 메틸.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D고 여기는 E인데 왜 E가 먼저죠? D가 더 먼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붙여준 D, 트리, 테트라 이런 애들은 알파베틱 순서를 따질 때 포함되지 않아요. 개수를 의미를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D는 이름 순서를 정할 때는 얘네들은 신경 쓰지 않고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그 그룹, 메틸 그룹이기 때문에 M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에틸, 그 다음에 26D 메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와 영어 사이, 여기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숫자와 영어 사이에는 하이픈으로 전부 다 메워줘요. 아까는 얘기 없이 일단은 썼는데 2번의 메틸 그룹, 5번의 에틸 그룹, 6번의 메틸 그룹 이 숫자와 영문 사이에는 하이픈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와 숫자 사이는 이 콤마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앞에 치환기는 5에틸, 26, 디메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전체의 메인 체인이 옥테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끝에 얘가 지금 프리픽스가 되는 거고, 페어런트 네임인 여기에 옥테인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 화합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에틸, 26, 디메틸, 옥테인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합물 명명법을 구하는 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긴 체인의 이름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해주는 거죠. 넘버링 해주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치환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고 뭐 순서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해도 돼요. 먼저 에틸을 먼저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메틸 두 개를 뒤로 보낼 것인지 뭐 아니면 여기처럼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할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이거를 뭐 조금 능숙해지면 한 단계로 바로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앞에 치환기 이름을 넣어주고 페어런트 네임을 붙여주면 이게 명명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물론 예외도 약간 있지만 IUpack 네임 있죠. 이런 IUpack, 룰을 따라서 만들어진 IUpack 네임에서는 중간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숫자와 하이픈 사이도 공간이 없어야 되고요. 하이픈과 영문 사이에도 당연히 공간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2,6으로 되어 있죠. 2,6 사이 이것도 전부 다 떼면 안 돼요. 전부 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프리픽스와 페어런 네임 이 사이 메틸, 옥테인 여기를 띄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다 붙여야 돼요. 무조건 전부 다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이 다 붙여서 써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두 번째만 볼게요. Alphabetize the name of the substituent, ignoring all prefixes. 그래서 여기서 prefi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D라든지 혹은 tree라든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봤었던 그 치환계에서 secondary, 그 다음에 tertiary, 얘네들은 전부 다 무시해요. 이 뒤에 오는, 만약에 메틸 그룹이면 무조건 M으로 시작하고, D 메틸이면 M, 트리 메틸이면 M, 세컨더리 메틸이면 M, 세컨더리 메틸은 없죠. 어쨌든 터셔리,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터셔리 메틸이다 하면은 M, 무조건 그 뒤에 치환기의 이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아이소만은 예외예요. 아까 전에, 아이소, 뷰틸, 이렇게 안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붙여서 아이소 뷰틸이라고 쓴다 했었죠. 그쵸? 근데 아이소만큼은 예외예요. 그래서 아이소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얘는 I로 쳐줘요. 그래서 아이소 프로필이나 아이소 뷰틸 같은 경우에는 P 혹은 B 이걸로 해주는 게 아니고 I로 해줘요. 아이소는 예외예요. 나머지 D, 트리, 세컨더리, 터셔리 얘네들은 이 뒤에 있는 세컨더리 뷰틸이다, 터셔리 뷰틸이다 한 경우에는 B로 시작을 하지만 아이소만큼은 예외이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직접 작용기에 이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다시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그냥 스스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기에서 제 글씨가 이상해서 잘 확인을 못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기 책에 있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숫자와 컴마 사이에도 전부 다 스페이스가 다 없어야 된다. 무조건 다 붙여 써야 된다. 이게 아이유팩 네임의 특징이다.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외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게 노 스페이스, 하이픈, 콤마 사이, 앞, 뒤 전부 다 없다라는 거 여기 한 내용이니까 여기도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에 아이유팩 네임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다 프리픽스, 페어런 네임, 서픽스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이 사이클로만 이 페어런 네임 앞에다가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인이 가장 길죠. 그러니까 메인을 따져줬을 때 뒤쪽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먼저 페어런 사이클로 알케인을 찾아주면 돼요. 뒤쪽에 나올 내용인데 미리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지금 메틸이죠. 탄소 몇 개짜리예요? 하나짜리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에틸이죠. 탄소 몇 개짜리예요? 탄소 두 개죠. 그 다음에 가운데 링은 지금 헥세인이죠. 사이클로 헥세인이죠. C가 몇 개예요? 6개죠. C가 가장 많으니까 얘가 메인 체인이 되는 거예요. 페어런 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작용기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엄청나게 긴 체인이 있고 여기에 사이클로 헥세인이 이렇게 달려있다 라고 하면 이 사이클로 헥세인도 치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사이클로 헥실이라고 하는 치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게 더 메인이냐에 따라서 사이클로가 중심이 되느냐 혹은 여기 리니어한 게 중심이 되느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이클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세인이 페어런트 네임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사이클로헥세인에 메틸 그룹이 달려있죠. 그래서 메틸 사이클로헥세인.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클로펜테인에 터셔리 뷰틸이 달려있죠. 그래서 터셔리 뷰틸 사이클로펜테인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하나씩 달려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작용기가 두 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넘버링을 역시 마찬가지로 해줘야 돼요.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넘버링을 할 때 일반적인 이 체인에서 첫 번째 치환기가 가장 작은 넘버를 갖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환기가 있는 곳에서 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처럼 시계 방향으로 넘버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넘버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치환기의 넘버가 적게 같도록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1, 3, 디메틸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1, 5, 디메틸이 되겠죠. 당연히 숫자가 적게 나오도록. 그래서 왼쪽이 맞는 거고요. 오른쪽이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번호를 정하려고 하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에틸 그룹과 메틸 그룹이 달려있다. 그럼 누구를 1번으로 정할 거냐? 이건 알파벳 순서로 정하는 거예요. 에틸 그룹은 2죠. 그 다음에 메틸 그룹은 M이죠. 그러면 얘한테 더 낮은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틸 그룹이 1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 2, 3. 당연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1, 5가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1 에틸, 3 메틸, 사이클로헥세인 이게 맞게 되는 거겠죠. 오른쪽처럼 메틸한테 1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기는 6개고, 여기는 6개고, 여기는 4개죠. 그리고 여기는 체인이 6개고, 링이 4개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사이클로헥세인이 페어런트 네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헥세인이 메인 체인이 되는 거예요. 페어런트 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에 따라서 얘네들은 서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네, 그래서 뭐 얘를 한번 뭐 보게 되면 이게 그냥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볼까요? 이걸 볼까요? 두 번째 있는 걸. 일단은 여기에 보게 되면 체인 하나, 둘, 세 개, 세 개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짜리니까 사이클로 헥세인이 메인이 되겠죠. 페어런트 네임이 될 거고 그러면 사이클로 헥세인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할 때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세컨더리 뷰틸이죠.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세컨더리 뷰틸 그룹이 달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틸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번호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S고 여기 M이니까 얘한테 1번을 주고 얘한테 뒷번호를 줘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쵸? 세컨더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빠진다고요. 뭘로 봐줘야 돼요? S가 아니라 B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B랑 M이랑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B에 먼저 1번을 줘야겠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인 방향으로 돌려서 1, 3 번을 가는 거겠죠. 그래서 1, 세컨더리 뷰틸, 3, 메틸, 사이클로헥세인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여기서도 1, 2, 4가 될 수도 있고 돌리는 방법에 따라서 1, 3, 4, 1, 3, 5가 될 수가 있는데 숫자가 적도록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2가 되도록 이렇게 적게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폴리사이클로 몰레큘들이 있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생긴 어떤 입체 형태의 몰레큘들은 큐베인, 하우세인, 셜체인, 바스켓테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다. 얘네들은 IUPAC 네임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커먼 네임으로서 우리 관용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관용명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애들이 있다. IUPAC 네임을 따르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 정도까지. 여기는 사실 별로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네. 오늘 그래서 여기 명명법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거나 하면 질문하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